아직까지 상승 사이클은 아니에요. 네이버, 카카오 둘 다 답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금융센터는 당분간 조금 어렵다라고 봐요. 자, 그럼 반도체 섹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소장님?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치포 동맹과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치포 동맹은 미국 중심의 대만, 일본, 우리가 이제 치포 동맹으로 들어오자라는 거고, 치포 동맹의 일환으로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만들면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 대신 그 세금을 받으면 중국에 10년 동안 투자하지 마라. 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9월 달에 치포 동맹 예비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에 이제 참석 의사를 지금 밝혀놓은 상태죠. 그러면 치포 동맹엔 지금 들어가는 게 현재로서는 대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분들도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돈, 일본 같은 경우는 기술, 그리고 이제 대만 같은 경우 파운드리 쪽에 대한 어떤 설계, 제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천 기술이 좀 약한 부분들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치포 동맹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조금 의견이 많아요. 그 치포 동맹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별개로 반도체 지원법의 수혜를 보기 위해서 미국의 공장을 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 못 내린 것 같아요. 근데 가긴 가야 되겠죠. 가긴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서 소비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 우시라든지 시안에 공장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하이닉스 우시 공장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메모리의 40%를 거기서 찍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공장을 업그레이드 시키지 못한다라면 앞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겠죠. 이번에 노광 장비 거기 넣느냐 마느냐 갖고도 상당히 문제가 여러 얘기가 있었었는데, 물론 중국이 노광 장비를 만들어낸다 지금 그런 얘기도 있어요. 노광 장비라는 게 이제 굉장히 미세 공정에 들어가는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서 하는 장비라 이재용 부회장께서 그것 때문에 급하게 네덜란드 갔다 오셨잖아요. 그럴 정도로 중요한 장비인데 그거를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네덜란드의 그 특정 회사가 만들어내는데 중국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 상당 부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거는 좀 일단 세무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그 삼성전자의 재고 사이클이 90일로 늘어났거든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 여러 가지 가전 쪽도 있고 다 그런 것들이 재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반도체 일단은 뭐 사이클을 타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상승 사이클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새로운 어떤 소식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올라갈 만한 요소는 아직까지는 없다. 그 대신 이제 악재는 다 반영됐다라고 보고 새로운 소식이 들리면 뭔가 올라갈 근거는 있지만 아직까지 새로운 소식이 들릴 때까지는 정중동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 그래도 외국인들이 들어와주면 지난번에 외국인들이 사줬을 때 삼성전자 올라간 것처럼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주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들어올 만한 요소는 없다. 단지 환율이 지금 1,350원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근데 본격적으로 65,000원 이상 뚫고 올라가기엔 삼성전자 기준으로 아직까지는 예견하기는 어렵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인터넷 섹터 네이버, 카카오는 좀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카카오는 뭐 예전부터 안 좋죠? 네, 네이버, 카카오 둘 다 답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답이 없고, 심지어 카카오 계열사 같은 경우도 미래의 먹거리에 대해서 뭐냐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대답을 못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네이버, 카카오 지금 쓰고 있어요. 저도 네이버, 카카오 오늘도 썼어요. 네이버 포탈 이용했고요. 카카오로 돈도 보냈고요. 카카오로 김 작가님하고 오늘 대화도 했어요. 다 했지만 이게 반영된 주가예요. 이게 반영된 주가고 이런 부분들에서 새로운 게 없다라고 보여지면 상당히 뭔가 세상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지금 뭐 우리가 카카오 일부 은행 쪽에서 보면 간편송금도 법적인 제재를 받잖아요. 더군다나 뭐 페이스북 같은 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젊은 세대들이 페이스북 가입을 안 하는 게 나이 든 사람과 같이 페이스북 하기 싫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앞으로 이제 이쪽은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지 못하면 지금은 진행은 되고 있어요. 거기서 확장이 없는 거죠. 거기서 확장이 없으면 기업이라는 것은 확장을 하지 못하면 주가가 올라갈 만한 요소는 없는 거죠. 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자동차 섹터, 현대차, 뭐 기아, 현대모비스 쪽으로 보시나요? 일단 지금 이제 정의선 회장께서 지금 미국에 가 계신데 조지아주의 이쪽 재무 쪽 담당하는 분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현대가 이 관계를 맺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밑에 단계에 있을 때부터 관계를 맺어와가지고 지금 이제 그 결정권자까지 올라가가지고 이번에 미국에서 세금 지원법에 현대가 못 들어가니까
주지사께서 바로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좀 조기 착공을 시키겠다라고 하니까 정의선 회장께서 미국 가신 거거든요. 지금 2025년에서 2024년 좀 땡겨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여기 오기 전까지 언론 체크를 해보니까 한 6개월 땡기는 것 같아요. 6개월 땡겨지면 차가 나오겠죠. 글쎄요, 일단은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 팔리는 전기차의 70%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미국은 일단 그 민주당 정권 오바마 때부터 리쇼어링 정책으로 미국의 공장을 지어라라는 정책이에요. 당장 일단 세제 혜택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좀 시간 지나면 너네 만들고 할 거 아니야. 우리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미국의 방침이에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아이오닉 5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 5,200만 원 정도 팔리거든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거 경쟁 차종인 포드의 마하 7인가 하여튼 뭐 그런 차종이 있는데 그게 5,700만 원이래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 있었는데 이번에 1,000만 원 세제 혜택 받으면 그게 4,000만 원대 후반으로 떨어지죠. 우리는 5,200만 원이고, 물론 이제 환율 효과 조금 감안해서 좀 더 싸게 내줄 수는 있기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500만 원 더 비싸진 거잖아요. 네. 그래도 살 사람은 사요. 이게 뭐 안 팔리는 건 아니에요. 팔 수 있지만, 1,0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받냐 안 받냐인데, 김 작가님 그렇잖아요. 네. 만약에 김 작가님이 벤츠를 사고 싶은데, 1년을 기다려야 돼. BMW 지금 가져갈 수 있으니까 BMW 가져가세요. 그럼 가져갑니까? BMW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이것도 대답이 달라지는데? 왜냐면 BMW 벤츠는 네. 크게 차이 나진 않으니까. 근데 그래도 벤츠 고집하시는 분들은 또 브랜드 좋아하시는 브랜드를 좋아하시는 분, 이제 얘는 그런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제네시스 기다리는 분하고 K9 기다리는 분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오닉 5에 꽂힌 사람은 기다리겠죠. 기다리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생각만큼 박살 안 날 수도 있어요. 네. 생각만큼 박살 안 날 수도 있고 일단은 지금 주어진 현실이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번에 글로벌 판매량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그거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뭐죠? 자동차. 신차 구매죠. 네. 막대한 돈들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중고차 좀 더 타자. 그리고 새 차를 사더라도 중고차 사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차가 필요한 분도 중고차 살 수밖에 없고 차를 타시던 분도 내년에 바꿔. 이렇게 되다 보면 차량 판매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점은 한 가지 악재다. 지금 뭐 미국에서 세금을 주냐 안 주냐보다 더 큰 악재는 그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 셀트리온이 바이오섹터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지금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지금 이제 급성장한 거예요. 지금까지 2011년에 공장을 지으면서 약 4조 정도 돈을 쏟아부었는데 2년 사이에 매출이 4조가 나와버렸네. 그거는 이제 이렇게 회수할 정도로 좋은데 이제 문제는 바이오시밀러가 유럽 쪽에서 지금 무게중심 미국 쪽으로 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승산을 낼 수 있느냐라는 거. 그게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제 새로운 트리거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시밀러 쪽에 대한 매출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둘 다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외에 새로운 신약에 대한 것들이 미국 쪽에서 얼마큼 잘 팔리느냐 그게 공통 분모인 것 같아요. 어쨌든 CMO 부분에 있어서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역할은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오릭 공장 동시 증설을 하니까 더 커질 것으로 보지만 둘 다 새로운 신약을 빨리 어떻게 많이 찍어내느냐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차 전지 섹터는요, 그러면? 2차 전지는 저는 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지금은 이제 커나가니까 아직은 이제 뭐 이렇게 나쁘지는 않는데 SK온 같은 경우 올해 흑자날 것을 내년으로 밀어놨잖아요. 그만큼 흑자내기 어렵다라고 보고 소재 같은 경우 이번에 LNF에서 보여지듯이 공장을 지금 빨리 지어라. 우리 물건 지금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QA 증가가 올 연말 내년 초에 나타날 것 같아요. 공장 증설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런 부분들 보고 특이한 건 LG화학이에요. LG화학 같은 경우 화학 내에 지금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부가 대체제잖아요. 거기에 약 20% 매출을 차지하는 게 첨단 소재 사업부라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그게 매출의 20%를 차지해요. 근데 이번에 영업이익의 절반을 걔네가 해버렸네. 영업이익이 한 8천억 정도 났는데 2분기에 3,500억을 걔네들이 해버렸어요. 매출 20%짜리가 영업이익의 절반을 해버렸어요. 그럴 정도면 이제 LG화학도 소재 회사로 거듭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변신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뭐 에코프로라든지 첨보 이런 것들 QA 증가 일어나거든요. 이런 것들 유심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리 인상 좀 더 가팔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금융섹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금융섹터는 당분간 조금 어렵다라고 봐요. 금리 인상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도 분명 존재합니다만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을 새 정부가 조금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어느 정부보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겠다라는 게 악재고 두 번째는 대출 자산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연체가 늘어날 수 있어요. 카카오뱅크가 문제가 뭐냐면 카카오뱅크가 연체율이 급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대출이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중신용자분들 위주로 대출했잖아요. 거기를 그 시장을 은행들이 몰라서 안 뛰어드는 게 아니었어요. 은행들 같은 경우는 그 시장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안 뛰어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는 고신용자만 가고 완전 저신용자 같은 경우는 제2금융권을 가잖아요. 요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별로 그렇게 은행들이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카카오뱅크라든지 토스가 여기 들어갔는데 연체율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쪽은 부실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혹자는 그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뭐 전세 대출을 이제 싹쓸이 했거든요. 싹쓸이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리 잡는다라고 하는데 제가 아는 한 은행들이 마케팅을 안 했어요. 그거 그냥 뭐 클릭 몇 번으로 전세 대출 받는 거 그 연체율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것도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 더군다나 이거는 나라에서 금리를 고정시켜 놓은 거라 은행에서 신용대출로 이자 많이 받는 거랑 나라가 고정해준 이자 받는 거랑 어디가 더 좋아요? 신용대출 해준 게 좋아요. 그래서 나라가 고정해준 걸 굳이 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팔라고 해서 팔았는데 마케팅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뱅크가 싹쓸이 해갔는데 이게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는 우려스러운 면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을 많아진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오랫동안 외면을 받은 건설 쪽은요. 지금 건설주가 움직이는 게 그 네옴시티라고 해서 사우디 그 트리거로 움직이거든요. 정부가 280만 호 건설에 대한 계획을 했지만 신도시 다 빠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에다 짓기는 어렵고 부시고 지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은 좀 오리무중이고요. 네옴시티 관련해서 지금 주가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네옴시티가 과연 이익을 남길 수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네옴시티가 전 세계에 다 알려진 상황에서 전 세계에서 입찰을 진짜 막 서로 고개 뒤밀고 막 서로 뭐 역마진 나면서 싸움 붙을 텐데 거기서 우리가 과연 수주해 오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이익이 적정 마진이 나올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무조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 좋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고민해 보셔야 될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게임 섹터는요? 게임 같은 경우는 신작 게임들이 나오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게임들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해 가지고 오히려 트리거들은 있지만 게임들이 그렇게 인기는 없는 것 같고 저는 게임주들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김 작가님도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일 말고 여가 시간은 딱 한정돼 있잖아요. 그럼 여가 시간에 유튜브를 보던 책을 보던 친구들을 만나던 게임을 하던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게임은 신작 게임들이 막 쏟아진다 그래서 이게 다 대박이 날까요? 전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은 지금은 아직은 전 중립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콘텐츠 미디어. 블랙핑크 보셨어요? 요즘 뭐 엄청 핫하다면서요? 블랙핑크가 그 아이튠즈 미국과 유럽에서 여성 가수가 1등한 건 처음이라면서요. 그럴 정도로 지금 뭐 이렇게 굉장히 잘 하고 있나 봐요. 네. 블랙핑크가 올 9월인가 10월 달에 25만 원 티켓 발매해가지고 콘서트를 해요. 근데 이번에 온라인도 같이 해요. 자, 온라인을 같이 하면 전 세계에다 뿌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서버 몇 개만 증설하면 돈은 걷어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음반 판매량이 굉장히 높아요. 블랙핑크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들의 가수들. 이제 혹시 요즘 음반 사보셨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들은 얘기를 하면 뭐 저는 음반이라고 하면 그냥 CD 하나 들어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뭐 음반도 뭐 4, 5만 원 정도 하고 그 안에 뭐 사진도 들어있고 요즘 그 사진을 사기 위해서 음반을 산다고 하죠. 음반을 사는 거 음반은 그 음원은 다 다운로드 받아서 들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소장용으로 이제 판매가 되기 시작하니까 상당히 이쪽은 트리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개별 이슈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오징어 게임이 나왔을 때 오징어 게임즈들이 반짝하고 떨어졌고 우영우가 나왔을 때 반짝하고 떨어졌고 이거 블랙핑크도 반짝하고 떨어질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연속성은 없어요. 연속성은 없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시점에 매매하는 것은 이 업종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의 어떤 매매 방식이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식음료 쪽은요? 식음료 쪽 같은 경우 이번에 농심 너무했었네. 9월 15일부터 11% 올리잖아요. 11% 올리면 영업이익이 대략 한 500억 정도 늘어납니다. 네네. 근데 이번에 얘네가 그 2분기에 국내에서 손실 난 게 대략 한 50억 정도 손실 났거든요. 네. 그럼 1년 다 해봤자 200억 손실 난 거잖아요. 네. 근데 500억을 자기네들이 벌겠대요. 네. 삼양식품과 농심을 갈랐던 게 삼양식품은 국내에서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환율 효과를 받고 더구나 불닭볶음면이라는 새로운 어떤 아이템들이 팔렸지만 농심은 현지 공장이 있다 보니까 환율 효과를 못 봤어요.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 이제 K 먹거리 우리가 가장 하는 말 있잖아요. 아는 맛이 무서운 맛이다. 네.
다양한 컨텐츠에서 라면 먹는 거 이런 것들 나오기 시작하니까 새로운 부분이 되고 풀무원, 두부를 먹기 시작했어요. 미국 여성들이. 그래서 미국 공장을 좀 증설 들어갔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보면 이제 화장품은 진은애고 화장품 중에서 클리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색조 쪽이 막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처럼 화장하기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먹거리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이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외 매출 좀 늘어나는 쪽 이런 쪽들 한번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화점, 편의점이랑 의류 마지막으로 여기. 편의점과 의류는 뭐 일부 우리가 뭐 유럽이 추워지니까 우리가 잘 팔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저는 그건 모르겠고 편의점도 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제 양극화 때문에 오히려 편의점보다는 백화점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양극화이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백화점도 이제는 소비 관련주는 이쪽 섹터는 조금 한 대포 쉬어줄 때가 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러 섹터 한번 점검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지금 좀 좋게 보거나 아니면 이제 다음번에 이제 증시가 반등할 때 여기는 우리가 좀 그래서 좀 주목해야 한다는 쪽이 있다면?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한 가지는 있었어요. 김 작가님 나오면서 2차 엔진 빠질 때마다 모아가자. 그렇죠. 2차 엔진 빠질 때마다 모아가자. 여전히 비율 변함이 없고요. 이번에 제가 새롭게 본 것은 카지노 한번 좀 보자. 나머지들은 조금 돌다리도 두들겨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시야가 그때보다 좀 불투명할 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여름 잘 지내시고요. 제가 이제 좀 찬바람 불 때는 뭔가 그때는 방향 잡지 않을까 싶어요. 치포 얘기도 좀 끝나고 미국의 금리 인상도 또 이제 한 차례 끝나고 하면 뭔가 좀 방향 잡힐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돈을 좀 모아두세요. 모아두시고 만약에 그 사이에 어떤 종목들이 여기서 2,400 바닥을 잡고 확 튼다 그러면 가장 먼저 튀는 거를 그냥 무조건 잡으세요. 가장 먼저 튀는 거. 이제는 2,500까지 올라올 때는 다 올라왔지만 이제부터는 가는 놈만 갈 겁니다. 그 가장 먼저 튀는 게 주도주의 확률이 높다. 주도주의 확률이 높아요. 그것을 밀릴 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잡으셔야 돼요. 그런 거죠. 요걸 밀릴 때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미 주가는 올라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지금은 배팅하시는 분만이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이제 8월 말이고 이제 여름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이제 9월이면 사실 이게 한창 덥다가도 하룻밤만 딱 지나고 나면 이제 갑자기 추워지잖아요. 9월이면요, 여러분들 9월 초순이면 추석이고요. 네네. 추석 좀 지나고 나면 이제 뭐 미국의 금리 인상 가지고 또 계속 얘기할 거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9월 또 훅 가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참 주식을 한다는 게 있어서 편안하게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행히도 추석 지나면서 이제 그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나오겠죠.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좀 꺾여준다라면 또 나름대로 FOMC가 빅스텝을 안 밟을 것이다. 자이언트 스텝 안 밟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면 추석 지나고 나서부터 시장은 또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걸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9월 날씨가 이제 선선해진 것만큼 우리 증시에도 선선한 게 아니라 좀 따뜻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만나면 손님은 차임지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